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가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이 금화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다. 진실을 파헤칠수록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탐욕과 초자연적인 그림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가? 마을 어귀를 감싸는 안개는 고서방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쉬 거치지 않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박 씨의 초가집은 더욱 움츠러든 모습이었고 그녀의 마음 또한 먹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정인과 같았던 남편을 잃은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슬픔은 가라앉기는커녕 삶의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하였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조차 버거웠고 한때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살림은 주인의 절망을 닮아 황량해져만 갔습니다. 박 씨는 차마 손대지 못하고 미뤄두었던 고서방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책, 그리고 그가 생전에 아끼던 작은아한 목각 인형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은 하나하나 고서방의 손길이 닿았던 것들이라 박 씨는 손을 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 홀로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박 씨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오래된 나무 괴짝 바닥에 깔려있던 빛바랜 보자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어보니 그 안에는 닳고 닳아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변의 산새와 강줄기, 그리고 몇 개의 표식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손때 묻은 지도는 고서방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박 씨는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도는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으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박 씨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남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지도를 간직했던 것인지, 혹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것인지 박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서방의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하고 지도를 소중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고서방의 무덤가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는 강한 충동이 박 씨를 사로잡았습니다. 잿빛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으나 박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치마 저고리를 단정히 여미고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는 길은 숲이 우거져 적막하였습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안개 섞인 바람은 뺨을 스치며 차가운 기운을 전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은 언제나 신비롭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남편을 잃은 박 씨에게는 그저 모든 것이 슬픔에 잠긴 풍경으로만 보였습니다. 박 씨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겨 고서방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은 아직 새 흙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꽂힌 성긴 풀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무덤가에 앉아 고서방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시선이 무덤가 주변의 흙더미에 꽂혔습니다. 억새풀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흙먼지로 뒤덮인 작은 금화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금화는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뻗어
금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자 박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남편의 무덤가에서 발견된 이 금화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남편이 남긴 어떤 흔적일까? 절망에 잠겨있던 박 씨의 마음에 작은 의문과 함께 희미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금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금화는 단순한 엽전과는 확연히 다른 귀하고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길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김이정의 그림자가 박씨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의 이정인 김이정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항상 날카로운 눈매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서방의 죽음 이후 박씨의 집안 사정을 자주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재산을 노리는 듯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김이정은 마치 박씨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박씨 부인, 이곳에 계셨습니까? 며칠 전부터 찾았는데 영 얼굴 보기가 힘드십니다. 김이정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염려하는 듯 들렸으나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다른 의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몸을 일으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김이정의 시선은 박 씨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에 쥐어 있던 금화로 향하는 듯하였습니다. 박 씨는 순간적으로 금화를 치마폭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고 서방이 남긴 재산은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부인 혼자 사시니 마을의 어려운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고 서방이 생전에 빚진 쌀도 많고. 김이정은 노골적으로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고 서방이 마을에 진 빚이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제 박 씨 혼자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테니 집과 논밭을 마을에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종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김이정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쥐인 금화가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금화가 혹 재앙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작은 희망이 될지 박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불안감만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는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쥐었던 금화의 서늘한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남편이 남긴 흔적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제 품에 넣었던 낡은 지도를 다시 꺼내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이어지는 흐릿한 점선과 알 수 없는 표식들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지도를 품에 안고 다시 고서방의 무덤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강가와 숲을 감싸고 있었고 젖은 흙들은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무덤가에 도착한 박 씨는 어제 금화를 발견했던 자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흩어진 흙더미 속에서 지도의 점선과 일치하는 듯한 작은 돌멩이 옆에 또 하나의 금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금화와 똑같이 낡고 빛바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금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금화로부터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흐릿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고서방과 혼이 나기 전 앳된 모습의 자신이 강가에서 버들가지를 꺾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서방은 그런 박 씨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강물에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짧고 아련한 환영이 사라지자 박 씨는 가슴 한편이 시큰거림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금화가 아니라 남편의 숨겨진 마음이 담긴 듯한 기묘한 감격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도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금화가 놓여있던 돌멩이의 위치와 지도의 표식을 번갈아 보며 다음 흔적을 가늠했습니다. 지도는 강물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강둑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망설여졌지만 남편의 마지막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에 박 씨는 굳게 마음먹고 강둑 초입으로 향했습니다. 강둑으로 들어서자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발 아래 풀들은 축축했고 나무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 씨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녀의 눈에 또 다른 금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표시해 놓은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연이어 발견되는 금화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주워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금화를 발견할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환영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떤 금화에서는 고서방이 낚시를 하며 박 씨에게 장난스레 물고기를 내미는 모습이, 또 다른 금화에서는 추운 겨울날 박 씨의 손을 녹여주기 위해 자신의 손을 비비던 따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환영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남편의 사랑과 정은 박 씨의 마음을 애틋하게 흔들었습니다. 금화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서방이 박 씨에게 남긴 사랑과 기억으로 엮인 길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이정 김이정은 아침 일찍부터 박 씨의 초가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어제 박 씨의 손에서 본 금화의 잔상이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묵묵히 집을 나서는 것을 본 김희정은 호기심과 탐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씨가 향하는 곳이 강둑이라는 것을 알고 은밀히 숲속에 몸을 숨겨 미행했습니다. 김희정은 멀리서 박 씨가 강둑을 따라 무언가를 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박 씨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집어들 때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번뜩였습니다. 분명 금화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김희정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 서방이 죽으면서 무슨 꿍꿍이를 부린 게로군. 박 씨 부인 혼자 그걸 다 가질 수는 없지. 김희정은 더욱 깊은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박 씨의 뒤를 바싹 따라붙었습니다. 박 씨는 금화를 따라 강둑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거치지 않았고 햇살은 희미하게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 눈앞에서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강노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박 씨의 발걸음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형형했습니다. 이곳까지 웬일이시오, 박 씨 부인. 강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잠시 주춤했습니다. 노인장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그저 강가를 거닐던 중입니다. 박 씨는 품속에 금화를 감추며 얼버무렸습니다. 강노인은 박 씨의 행동을 꿰뚫어 보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이 강둑은 그저 거니는 곳이 아니오. 이곳은 오래전부터 죽은 자의 영혼이 쉬어가는 신성한 곳이랍니다. 특히나 밤이 되면 이 강둑 깊은 곳에 있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이 묘한 빛을 낸다고 하지요.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니
부인께서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강노인의 말은 박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 그녀가 쫓고 있는 금화의 길이 과연 단순한 재물을 찾는 길일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강노인은 박 씨의 얼굴을 깊은 눈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서방이 부인을 아끼는 마음이야 온 마을 사람이 다 알았으니 부인께서도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허나 세상에 쉬운 길은 없으니 특히 이 강둑은 더욱 그렇습니다. 박 씨는 강노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마치 고서방의 금화와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어조였기 때문입니다. 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다시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희미한 희망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박 씨의 발걸음은 강노인의 경고와 김이정의 미행으로 인해 짙은 불확실성과 불안감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노인이 언급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이 이 위험한 강둑에 금화를 숨겨놓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안개처럼 자욱한 의문만이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씨의 발걸음은 망설임을 지운 채 더욱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안개는 겉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희미한 햇살조차 닿지 않는 숲은 낮인데도 깊은 밤처럼 고요하고 스산했습니다. 금화의 흔적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금화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꿰인 듯 박 씨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금화를 하나하나 주어 치마폭에 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금화를 주울 때마다 남편 고서방과의 따뜻했던 추억이 눈앞에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영 속 고서방은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박 씨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숲이 깊어질수록 낯선 기운이 그녀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인기척 없는 숲속에서 오직 바람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해질녘이 가까워오자 박 씨는 허기진 몸을 이끌고 숲을 벗어나 마을 어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은 이제 꽤 많은 금화로 불룩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저 박씨 부인 보시오. 매일 강둑에서 뭘 그렇게 주워 담는지 무슨 복이 절이 터져서 고서방이 죽자마자 절이 복이 터지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오. 시기와 질투가 섞인 말들이 박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찾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죄를 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박 씨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김이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박 씨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노골적인 탐욕으로 번득였습니다. 박 씨 부인, 그리 급히 어디를 가십니까? 김이장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위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를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정 어르신 별일 없으십니까?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김 이장은 박 씨의 치마폭이 불룩한 것을 빤히 바라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 강가 숲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거늘
부인께서는 매일같이 무슨 귀한 것을 찾으시는 게로군요. 허나 세상일이란 것이 다 그렇습니다. 고서방이 남긴 것이라 하여 부인 혼자만 다 차지하려 들면 마을의 법도와 인심을 거스를 수도 있지요. 과부의 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홀로 감당하시려 합니까? 마을에 어려움이 닥치면 이정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니 부인께 닥친 어려움 또한 이정이 알지 못하면 어찌 도와드리겠습니까?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거서방의 유산은 마을 공동체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박 씨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압박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박 씨는 금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금화는 남편의 사랑과 기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재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나 이정의 눈에는 그저 탐욕스러운 황금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두려웠습니다. 이정이 진정으로 그녀의 재산을 빼앗을 작정이라면 과부의 몸으로 홀로 맞설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서방의 금화에 담긴 뜻을 하루빨리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김 이장이 자리를 떠나고 박 씨는 망연자실한 채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모님, 괜찮으십니까? 박 씨의 먼 친척인 순례였습니다. 순례는 고 서방이 살아생전에도 박 씨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던 인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이정 어르신이 자꾸 숙모님께 찾아오셔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숙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박 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소가리를 순례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김 이장의 노골적인 탐욕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례는 박 씨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숙모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곁에서 숙모님을 돕겠습니다. 이정 어르신은 워낙 욕심이 많은 분이시지만 숙모님께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순례는 박 씨의 불룩한 치마폭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숙모님, 혹시 그 안에 귀한 것이 있으시다면 잠시 제 초가집에 보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 어르신이 함부로 숙모님 댁을 뒤질 수도 있으니. 박 씨는 순례의 따뜻한 마음에 감격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례야, 정녕 네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금화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 때까지 잠시만 너의 집에 맡겨다오. 박 씨는 치마폭에 담겨있던 금화들을 조심스럽게 풀어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순례는 금화들을 품에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숙모님.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직접 강둑에 나가 숙모님의 길을 봐드리겠습니다. 순례의 말에 박 씨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지치고 외로운 길에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씨의 초가집은 여전히 쓸쓸했지만 순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탐욕은 이제 더욱 명확한 형상으로 박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고서방이 이 금화들을 통해 자신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전언은 무엇일까?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사흘째 어스름이 강물 위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고민과 불안 속에서도 박 씨는 낡은 지도를 다시 품에 넣고 강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례가 내일 아침 동행을 약속했지만 남편의 마지막 흔적은 오늘 밤 반드시 찾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안개는 강물과 숲을 집어삼킬 듯 피어올라 발밑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노인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둑 깊은 곳은 죽은 자의 영혼이 쉬어가는 신성한 곳이며 밤에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이 묘한 빛을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고는 박 씨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숲은 갈수록 울창해졌고 나무들이 뿜어내는 습한 기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는 점차 거세졌고 희미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고 지도가 가리키는 가장 깊은 강둑 지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강노인이 말했던 그 돌의 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오랜 세월 강물에 씻겨 매끄럽고 둥글었으며 이끼와 담쟁이 덩굴이 뒤엉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위 지변에는 고목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굽이치는 강물은 그 아래를 집어삼킬 듯 흘러갔습니다. 어스름이 완전히 내려앉은 강둑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그 중심에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이라 불리는 바위가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노인의 경고대로였습니다. 돌 위로 어둠이 짙어질수록 바위 표면에서는 푸르스름한 빛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마치 저승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에 박 씨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돌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푸른빛 아래 빛바랜 금우와 한 잎이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고서방이 남긴 마지막 금화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금화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고서방의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오랜 여정의 끝, 마침내 마지막 금화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금화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한 강렬한 궁금증이 박 씨를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 이장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박 씨가 마지막 금화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눈빛은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부인, 감히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김 이장의 목소리는 사납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그 금화는 고서방이 마을 재산을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정인 내가 마땅히 회수해야 할 것이지요.
김 이장은 박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김 이장의 노골적인 위협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순리에게 맡겨둔 금화들은 안전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쥐어진 마지막 금화는 김 이장의 소나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의 기묘한 푸른 빛이 흔들리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의 영혼이 쉬어가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정은 그 신성함을 짓밟으며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절박했습니다. 마지막 금화만큼은 절대로 김 이장에게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고서방의 마지막 흔적이자 그녀의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금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 이장은 그녀의 손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순간 강물 위에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물 위에 기묘한 기운이 감돌더니 푸르스름한 돌빛이 더욱 맹렬하게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돌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김 이장의 사나운 얼굴을 애워쌌습니다. 싸늘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김 이장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빛에는 어느새 불길한 기색이 서렸습니다. 강물은 갑자기 거친 소리를 내며 경랑처럼 출렁거렸고 그 파동은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흔드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둑을 둘러싼 고목들 사이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어둠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작지만 결연한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강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형형했으며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했습니다. 이정 나으리, 어찌 감히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성한 곳에서 소란을 피우십니까? 강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강렬한 기운을 담고 있어 김 이장의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김 이장은 강노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강노인장,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이곳에 계십니까?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강노인의 신비로운 기운과 방금 전 경험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김 이장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의 영혼이 쉬어가는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산자의 탐욕이 깃들면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강노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푸른 빛을 내뿜는 돌과 그 옆에서 금화를 움켜쥔 채 잔뜩 얼어붙어 있는 박 씨, 그리고 탐욕에 물든 김 이장에게 차례로 머물렀습니다. 김 이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노인이 늘 입에 달고 살던 강둑의 전설과 그동안 마을에서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내 자신의 탐욕이 부른 결과임을 직감했습니다. 강노인의 경고와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된 김 이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금화는... 김 이장은 마지막까지 금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듯 중얼거렸지만 차마 박 씨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서서히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 이장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강물 위의 기묘한 기운도 차츰 사그라들고 돌의 푸른빛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긴장이 해소되자 박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금화가 마치 자신의 심장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강노인은 박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 부인 무사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장,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때가 된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고서방이 남긴 흔적을 찾는 부인의 마음이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강노인의 말에 박 씨는 다시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금화를 손에 쥐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헌데 부인, 강노인이 푸른 빛이 희미해진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 옆 거대한 고목의 뿌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고서방이 부인을 위해 또 다른 흔적을 남긴 듯합니다. 박 씨의 시선이 강노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듯한 거대한 고목의 뿌리는 강둑의 흙과 뒤엉켜 있었고 그 밑동의 움푹 파인 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저 박 씨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목의 뿌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젖은 흙과 나뭇가지들을 조심스럽게 헤치자 과연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상자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숨겨져 있었던 듯 했습니다. 상자의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나무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남편 고서방이 남긴 흔적들이 단순한 금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박 씨의 가슴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금화들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박 씨의 얼굴에는 고서방의 진심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강렬한 호기심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둑에서 낡은 상자는 박 씨의 손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 대신 마른 풀과 옅은 흙 냄새, 그리고 어렴풋한 고서방의 체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는 낡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자 빛바랜 종이 뭉치와 함께 작은 나무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무 조각은 고서방이 생전에 즐겨 깎던 형태였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이내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뭉치는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맨 위에는 고서방의 필체로 나의 박씨 부인에게 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고서방의 유서였습니다. 강노인은 말없이 박 씨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유서를 읽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어둠은 유난히 깊었지만 박 씨의 손에 들린 유서만이 강노인의 눈에는 희미한 빛을 내는 듯했습니다. 박 씨는 숨을 고르고 고서방의 마지막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화가 단순한 돈이 아닌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박 씨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제야 금화를 발견할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환영을 보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금화는 그들의 사랑을 담은 암호였고 남편이 그녀에게 보낸 마지막 속삭임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화들이 강둑을 따라 놓여있던 규칙적인 간격. 그것이 바로 남편의 리듬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앞에 강노인이 말했던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돌 위에 놓인 금화, 그리고 강둑을 따라 이어졌던 금화의 행렬. 그것은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삶의 리듬, 그리고 그녀를 향한 마지막 희생의 선율이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상자 속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유서 아래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서방이 생전에 직접 깎아주었던 박 씨가 가장 아끼던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형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형의 등 뒤에는 고서방이 새긴 듯한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리듬은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리듬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박 씨의 손에서 유서가 스르륵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목각 인형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금화는 남편의 사랑을 전하는 리듬이었고 그 마지막 리듬은 바로 자신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희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세상에 홀로 남겨질 것을 염려한 고서방의 마지막 사랑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감동과 깨달음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금화가 가져다 줄 재산의 가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금전이 아닌 그녀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깊은 사랑을 마주한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조용히 박 씨의 업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서방은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리듬은 영원히 부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들어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은 이제 더 이상 푸른 빛을 내지 않았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곳에서 남편의 따스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밤 강둑의 깊은 곳에서 박 씨는 남편의 유산을 통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의 진정한 리듬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거서방의 유서와 목각 인형을 품에 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의 무게가 아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깨달음이 그녀의 온 몸을 감쌌습니다. 강둑의 밤공기는 싸늘했지만 박 씨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이 짙게 깔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유해가 뿌려진 강물은 마치 고서방의 영혼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듣고 있던 김이장의 안색이 파리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박 씨가 유서를 읽어내려갈수록 금화의 진정한 의미가 재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고 서방이 남긴 유산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들어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롯이 박 씨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리듬이었습니다. 김이장은 금화들이 강노인의 말처럼 신성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야심 대신 당혹감과 함께 끔찍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과 그 주변에 깃든 신비로운 기운, 그리고 강노인의 존재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김이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노인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발소리마저 죽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어둠 속에서 김이장은 더 큰 어둠을 향해 도망치듯 강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안개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강둑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강노인은 김이장의 퇴각을 눈치챘지만 굳이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박 씨의 곁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여전히 아팠으나 그 죽음 너머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영원한 유산의 의미는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서방은 진정으로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염원이 이제 온전히 부인에게 전해졌으니 그는 더 이상 홀로 떠도는 영혼이 아닐 것입니다. 강노인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자장가처럼 박 씨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박 씨는 품에 안은 목각 인형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인형의 등 뒤에 새겨진 고서방의 마지막 글귀가 그녀의 마음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리듬은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리듬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글귀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고서방이 박 씨에게 남긴 영원한 삶의 지침이자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금화가 어떤 재산적 가치를 지녔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리듬이었고 그녀를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지켜줄 사랑의 방패였습니다. 남편의 유산은 눈에 보이는 금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깨달음과 영원한 평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을 상징하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고서방의 영혼이 영원히 머물며 박 씨를 지켜보는 사랑과 희망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그 돌에서 따스한 빛을 보았습니다. 강노인은 박 씨의 평온해진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서방의 마지막 의지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의 사랑은 죽음조차 초월하여 박 씨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강둑에는 비로소 평화로운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영원한 리듬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난 밤 강둑에서 얻은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붉었던 눈가는 이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고 서방이 남긴 유산이 단순한 금화 덩어리가 아닌 진실한 사랑과 희생의 숭고한 리듬이었음을 온전히 이해한 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당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상자 안에 고이 간직했던 금화들을 꺼냈습니다. 20냥 가까이 되는 금화들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으나 박 씨에게는 더 이상 물질적인 가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 서방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랑을 혼자 독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고 서방은 그녀를 지켜주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알게 모르게 그녀의 곁을 지켰던 고 서방의 그림자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술래야. 박 씨는 마당에서 밭일을 돕던 술래를 불렀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갸웃하며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박 씨는 술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따스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이 금화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구나. 지난해 흉년으로 모두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고 서방의 뜻을 이어 이웃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전하고 싶다. 술래는 박 씨의 말에 놀란 눈을 하고 금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곧 박 씨의 진심을 헤아렸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의 마음이 고 서방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술래는 박 씨의 금화 중 일부를 받아들고 마을 곳곳을 돌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 씨는 금화를 전부 나누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살아가야 할 삶이 남아 있었고 고 서방의 마지막 뜻은 오롯이 그녀의 안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떠난 금화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던 아이들은 쌀을 얻었고 병든 노인들은 약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의 뜻밖의 선행에 감격하며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고 서방이 남긴 유산이 마을의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강둑을 떠나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김희정은 마을로 돌아왔으나 그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의 경고와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기운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공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 씨의 재산을 탐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김희성의 탐욕과 지난날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금화를 나누어 준 이후 김희정의 파리한 안색과 움츠려든 어깨는 더욱 확연하게 대비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희정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어오면 길을 비켜섰고 그의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한때 권세 있는 이정으로서 위세를 떨치던 그는 이제 마을의 그림자가 되어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초가집에는 더 이상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늘 초조함과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이정은 이정을 내려놓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몰락은 탐욕이 빚어낸 비참한 결말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의 초가집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서방이 남긴 목각 인형을 늘 곁에 두고 그의 유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이따금씩 강노인이 박 씨의 초가집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강노인은 박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서방의 염원이 온전히 박 씨에게 전해졌음을, 그리고 그 염원이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풀어넣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푸른 풀이 무성해지는 계절이 찾아왔을 때 박 씨는 홀로 강둑을 찾았습니다. 강둑은 여전히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박 씨에게는 더 이상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바람은 갈대밭을 스치며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씨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돌 앞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서방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사랑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그녀의 삶에 영원한 리듬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웃음과 눈물, 사랑과 이별의 순간들이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서방을 잃은 슬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의 사랑이 남긴 영원한 리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둑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죽음 너머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희망이 샘솟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노인에게 받은 따스한 차 한 잔을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서방님, 편히 잠드소서. 저 또한 서방님의 리듬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강물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세상의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고서방이 남긴 사랑의 리듬 위에서 펼쳐지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감싸는 안개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장막처럼 새로운 하루와 박 씨의 영원한 리듬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